삼재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화정사. 연화정사에 예. 찾아뵙게 되었는데 연화정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연꽃처럼 예쁘게 불같이 일어나라고 네, 그 신엄마가 지어주신 거죠. 장명,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실엄마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나요? 보통 많이 도움을 주죠.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삼재,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데 참 그 걸려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2022년 삼재는 대표적으로 이제 원숭이, 쥐, 용 이런 식으로 삼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삼재를 꼭 구슬로 풀거나 안 하고 좀 조심히 좀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힌트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삼재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삼재라고 해서 그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삼재가 들어와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삼재가 이렇게 좀 나쁜 운이 들어오거나 애군이 들어오거나 또 살이 껴서 같이 들어온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거의 삼재 때 일하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푸는 게 있어요. 삼재 풀이 하면서 이 사람은 좀 심하다. 그럼 이제 붓땅에 선앙이 있어요. 나무에 뭐 이렇게 뭐 울긋불긋 이렇게 청 같은 거 매달려 있고 뭐 선앙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간단하게 저는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삼재가 들어오면서 조상까지 다시 뒤집혀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형편에 맞게 치성이나 굿이나 열두신령이 이렇게 쳐들면서 막아달라는 건 거의 똑같거든요. 저는 주로 굿하는 것보다 치성으로 막는 것도 좋아해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 삼재가 들어오면서 집안이 뒤집히면서 삼재가 들어오면서 또 본인이 또 큰 사고를 당하거나 자손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나쁜 운이 한꺼번에 치고 들어오는 삼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을 좀 하라 그러지. 구슬하든가. 그러면은 올해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올해 요 띠는 좀 괜찮겠다, 올해 요 띠는 뭘 해도 괜찮겠다라고 추천할 만한 띠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돼지띠나,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꼭 띠보다 이렇게 띠만 갖고는 알 수는 없어요. 생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띠만 갖고 결정하진 않아요. 띠하고 생일을 봐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주지, 올해는 주로 뭐 무슨 띠가 괜찮다, 그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음력 생일을 봐야 되고, 그래서 정확히 그분이 좋다 안 좋다 나오는 거거든요. 각자 보살님들이 접하는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점사를 많이 보러 오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분들에게 좀 조언이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충고를 해주신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운이 상승을 하려면은 본인들이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안 맞는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직업, 엉뚱한 직업을 갖고 많이 하고 있고, 되지도 않는 데를 매달리는 분이 많아요. 본인은 이렇게 오셔서 손님은 계속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안 돼요 물어보시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안 되는 데를 집착을 해요. 본인이 해도 안 되는 거, 돈도 계속 나가고 나한테 맞지도 않고 해도 되지도 않는 일을 집착하는 분이 대부분 많대요. 그 길로 맨날 가셔야 한만 내가 뼈 빠지게 노력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요걸로 직업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운도 좀 바뀌고 또 하는 일도 또 즐거움도 있고 지금까지 한 그런 저보다 훨씬 나아질 테니까 한번 요런 걸 한번 바꿔보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답답하니까 오시잖아요. 그러면 얼른 그걸 포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추천하는 걸 다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걸로 바꿔서 해보시면 어떠냐 하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런 직업을 추천해 주셨다거나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게 잘 되신 분들 혹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잘 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요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분이 뭐 식당을 한다거나 맞지도 않은 옷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돈이 없으면 포차라도 해봐라. 능력도 없으면서 막 돈까지 막 빚내고 대출 받아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선에서 포차라도 하면서 조금 늘려가면서 가게를 늘려야지. 그렇게 해갖고 그런 쪽으로 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가서 팔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언니 그릇은 암만 돈 있어도 가게를 너무 크게 차려도 안 된다. 암만 내가 돈을 벌어도 요 선에서만 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근데 말 안 듣고 막 돈을 벌면 막 늘리잖아요. 영락없이 안 돼. 그럼 선생님은 그래도 이 사람은 무조건 굿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그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그런 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불사단지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분들은 꼭 제가 굿으로 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은 꼭 제가 작두 굿을 하라고 말해요. 그 외에는 부집이 막 굿을 하라고 몰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조상에서 진짜 들고 일어나서 너무 자손들을 괴롭히고 또 신을 모셔야 되는 집인데 안 모시고 이렇게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신의 환란이 많고, 그런 분들은 제가 꼭 굿을 해라 그래요. 굿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실 형편도 안 되고 누구 하나 모실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받으시고 저희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길로 이렇게 달래는 조상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제가 꼭 굿을 해라 그래요. 그냥 뭐 웬만하면 저는 치성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연화점사